반갑습니다.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성규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담배만 연구하는 아주 담배 골수 분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웃으실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20년 동안 그걸 연구할 게 뭐가 있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오늘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저런 사람 하나 한국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담배가 얼마나 많이 바뀌고 있는지 오늘 시간을 통해서 저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배라고 하는 것은 담배잎을 말려서 이제 종이에 담배를 싼 거죠. 그리고 그 담배에서 나는 냄새는 아주 고약하고 근처에도 가기 싫은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 담배, 연초 담배, 권련 이런 등의 이름으로 부르는 제품들입니다. 그런데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라고 하는 식물에서 니코틴만을 추출해서 니코틴 액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니코틴 액상을 여러 맛과 향을 첨가한 용액으로 만들어서 이제 특별히 만들어 놓은 기기 장치에 포함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액상형 전자담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던 담배처럼 일반 담배처럼 고약한 냄새가 나거나 그런 느낌의 담배가 아니라 달콤한 향, 내가 원하는 맛과 향을 다 낼 수 있는 나름대로 커스텀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아주 젊은 친구들에게, 어린 학생들에게 재미적 요소까지 주고 있는 게 액상형 전자담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22년도 질병관리청 데이터가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이제 학생들 중에서 남학생 같은 경우는 7.3% 정도가 이제 액상형 전자담배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담배를 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월관계입니다. 어떤 것들 중에 하나라도 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학생 같은 경우가 3.8%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제품을 그럼 써봤니라고 다시 물었더니요. 액상형 전자담배를 써봤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이 남학생, 여학생 모두 절반 이상이 나왔다는 거죠. 전체 흡연한다고 하는 학생들 중에서 전자담배 사용하는 비율이 50%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제품이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가깝게 다가가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을 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제품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10대 청소년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액상형 전자담배의 기기 장치는 너무 재밌습니다. 게임기 모양으로 생긴 것들, 시계 모양으로 생긴 것들, 화장품 모양으로 생긴 것들, 다양한 청소년들이 주로 가지고 다니는 다양한 모양을 가진 기기 장치들. 그 기기 장치 자체가 청소년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맛과 향입니다. 딸기향, 포도향, 멜론향. 청소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특히 젤리나 사탕이나 음료를 통해서 상시로 먹고 있는, 맛보고 있는 맛과 향을 담배라고 하는 것에서 동일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기기 장치의 재미, 맛과 향의 재미, 이 모든 것들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이것들이 10대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는 겁니다. 원래 권련 연초담배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담배 소매점이라는 곳에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담배라는 제품은. 그리고 그 담배 소매점은 허가를 받아야 돼요. 정부로부터. 그런데 액상형 전자담배의 문제는 이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대부분이 합성 니코틴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담배 법상에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 제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담배를 팔고 있는 매장은 담배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만 내고 바로 그냥 가게를 오픈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제는 우리나라에 지금 얼마나 많은 전자담배 매장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두 번째, 허가받지 않다 보니까 판매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도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관할 이 관청에서 몇 개가 있고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알아야지 잘못된 게 있으면 홍보라도 하고 찾아가서 만나보기라도 하는데 몇 개인지도 모르고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있으니 사실은 이분들이 어떻게 판매하는지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 기준으로는 정말로 그냥 청소년이 와도 이거 담배 아닌데라고 파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없기를 희망하지만.
그 다음에 온라인 상에서는 사실 이 아이의 신분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신분증 빌려서 아니면 엄마 아빠 뭐 고인인증서 갖고 있고 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고요. 그 다음 문제는 합성 니코틴이다. 또 그러면요, 이게 뭐 그런 거 19세 관련 없이 그냥 또 판매하는 사이트들이 분명히 또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더 많이 아이들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대리구매가 정말 많더라고요. 대리구매가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대리구매하는 거. 우리 예를 들면 뭐 배달해주는 그런 앱들이 많죠. 전자담배를 배달해주는 앱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신문 크게 확인하지 않고 배달해주는 것들, 이게 대리구매죠,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지인을 통해서 구한다는 것, 그게 다 하나의 통을 묶으면 대리구매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보이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판기예요. 최근에 지금 주요 도시 중심 지역에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자판기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하고 연관이 있냐면 우리 지금 그 무인 점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판기 비즈니스들이 지금 상당히 좀 발전하고 있고 기계도 발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담배 제품도 그 자판기에 넣어서 판매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성인 인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 주민등록증을 그냥 가져가서 넣으면 얼굴 인식에 대한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넣으면 바로 성인 인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만 성인 인증되면 내가 여기서 100개를 사든 1000개를 사든 그 기계에 있는 걸 다 사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필요한 아이들이 다 살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리구매나 그 자판기를 통한 구매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당연히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제품들이 담배의 정의에 들어와서 담배 제품으로 규제가 되면 자판기 설치도 금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리구매도 당연히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조치들이 자동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담배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의 개정들이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사실 부모들이나 우리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잘 몰라요. 어떻게 생기는지도 모르고요. 어떤 이 학용품하고 담배하고 모양이 비슷해서 구분도 안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 공부가 되어야지만이 알아볼 수 있는 게 지금 전자담배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제품을 재밌어 하는 거죠. 내가 막 들고 다니고 흔들고 다녀도 선생님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르는 그 재미가 아이들한테는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또 다른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재밌네 이거.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전자담배와 관련된 이 어른들의 인식 자체가 너무 낮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인식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이 마약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담배,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마약? 예? 마약이요? 큰일 나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전자담배가 분명히 거기에 우리가 액상을 넣을 수 있어요. 물론 일회용으로 완제품도 판매되지만 액상을 하나씩 넣고 쓰는 아이도 분명히 있고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약을 넣어서 써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건 마약의 문제이지 담배의 문제, 심플한 문제가 아니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네, 오히려 동기부여도 되고 관심을 끌게 되고 이제 어른들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공유하고 확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도 정말로 이 전자담배가 단순하게 담배 문제가 아니라 마약에도 노출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걱정되는 게 있어요. 우리 애는 마약 안 써요. 우리 애를 왜 그렇게 나쁘게 봐요? 100% 동의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요, 나쁜 마약 범죄자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범죄자들이 마약을 가장 쉽게 안 들키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액상형 전자담배에 액상으로 넣는 겁니다. 그 연합 대학 동아리 하나 기사가 났죠. 알고 봤더니 마약 동아리래요. 그 동아리 기사 잘 보시면요, 처음에 시작이 액상 전자담배로 시작해서 전자담배에 마약을 넣어서 시작해서 그게 케타민, 필로폰, 점점점 마약의 상황이 더 가중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에 마약을 접하는 계기가 되는 게 지금 전자담배가 도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고 싶다?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담배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뻔한 담배 이야기 혹은 흡연의 단순한 이야기로 보지 마시고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마약 노출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조금 더 이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최근에 한 2,500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 그 결과를 제가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정말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는 덜 위험하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70%의 학생은 흡연자든 비흡연자든 관계없이 에이 아니에요. 다 비슷비슷해요 라고 답을 하고요. 30% 정도가 그럼요. 일반 담배보다는 얘가 훨씬 덜 위험할 수 있죠 라고 답을 합니다. 물론 7대3이라고 하는 비율을 보면 그래도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자담배가 덜 위험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는 건 아니구나. 그래도 30%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건 적은 비율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 질문들은 중요한 질문으로 남아있을 것 같고 우리가 보통 담배가 위험한가요? 라고 할 때는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마치 전자담배를 항상 연초담배와 비교를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아요. 담배를 피지 않는 상태와 전자담배를 쓰는 상태 혹은 권련을 피는 상태 이런 것들을 비교해야지 제품 간에 서로 비교하는 것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첫 번째 하나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독성 물질의 양만을 보면 권련이라고 하는 연초담배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전자담배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학자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제품 안에 독성 물질이 얼마만큼 있는지의 그 양과 그 독성 물질이 사람 몸에 들어왔을 때 사람 몸에 미치는 영향은요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개개인은 특히 청소년 시기에 우리 아이들의 몸과 이런 여러 가지의 발달 상태들은 조그마한 독성 물질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양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양이 적다고 해서 덜 위험한 게 아니라 그 독성 물질이 사람 몸에 특히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우리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덜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저도 궁금한 내용이라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 보건복지부로부터 이제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를 좀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지. 이제 한 10번 정도 빨면 한 개비 정도, 우리 일반 담배 한 개비 정도 핀 거야라고 하는 방법, 혹은 뭐 한 10분 정도 쓰면 한 개비 정도 쓴 거야라고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들은 어떤 연구자들에 의해서 주장들로 나오는 건데 저는 그 주장에 굉장히 반대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사용자들이 쓰고 있는 그 전자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의 양이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제품의 모양도 다 다르고 몸속에 들어오는 기체의 양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횟수를 정해놓고 이게 얼마와 비슷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물론 이제 제일 쉬운 방법은 얼마만큼 빨아봤니? 예를 들면 하루에 너 얼마만큼 빨아봤니? 근데 안타깝게 사용자들은요 그 횟수를 절대 기억하지 못해요. 현재 그 아이가 쓰고 있는 액상의 그 니코틴 용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 용기 안에 니코틴의 함량이 있고 그 용기가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30ml인지 90ml인지 120ml인지 나와 있습니다. 그걸 먼저 보고 그 제품을 한 달 안에 쓰는지 일주일 안에 쓰는지 2주일 안에 쓰는지 사실 그렇게 역으로 질문을 하는 게 학생들이 혹은 사용자들이 기억을 할 수 있어요. 저는 2주일에 하나씩 사는데요. 저는 한 달에 하나씩 사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지금 전자담배를 쓰고 있는지라고 계산을 하는 게 그렇게 해서 추정을 하는 게 양을 어느 정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앞으로 연구자들이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 일들은 좀 남아있는 숙제라고 봅니다. 이제 이 제품을 판매하는 업자들 그리고 이 제품을 홍보하고 싶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계속 해왔던 얘기가 뭐냐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덜 위험해.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기체는 수증기야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증기는요 물이 기체가 되는 수증기가 맞아요. 그런데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나오는 기체는 기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용해본 사람들은 100% 공감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액상을 내가 집어넣을 때 이렇게 액상을 만져보거나 혹은 그게 뭐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서 닦아보면요 누가 봐도 기름이에요.
액상형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액상은 기름 성분으로 구성된 액체를 넣어서 쓰는 겁니다. 그걸 코일을 통해서 기화를 시켜요. 이 코일이 또 금속이에요. 그리고 코일 안에는 솜으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심지가 있어요. 얘도 코일의 열에 의해서 탑니다. 그런 것들이 보시면 금속 물질, 플라스틱, 그리고 기름으로 되어 있는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거예요. 기름의 성분이 기체로 변하면 우리가 유증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체가 기름이기 때문에 우리 폐로 호흡기로 들어가게 되면 폐 안에 기름이 차는 거예요. 제가 다른 성분이 어떻고 저떻고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기름을 폐에다 넣고 있다? 그게 어떻게 건강에 덜 위험하고 단순하게 수증기다 판매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믿어서는 안 되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처럼 기름을 호흡기로 먹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CDC도 그렇고 이미 그러면 그 기름 성분이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분석을 당연히 해봤겠죠. 그랬더니 아세트알데하이드, 포름알데하이드, 지금 말씀드린 1급 발암물질들, 그 다음에 환경 호르몬도 나오고요. 니코틴은 당연히 들어있고요. 왜냐하면 니코틴 있는 물질이 기체로 변하는 거니까. 우리 몸에 해를 입힐 수 있는 물질들이 이미 그 안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도 피해가 있고 옆에 주변에 있는 분에게도 피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주변에 있어도요 도망을 안 가요. 저는 그게 정말로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골련을 피는 사람 옆에 있잖아요. 도망가요. 왜냐하면 그 냄새가 싫고 무섭고 혹은 짜증이 나니까 도망가거든요. 근데 액상형 전자담배는 이거 무슨 냄새지? 요즘 이렇게 달콤한 향이 나지? 그게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그 양에 따라서 뭐 계속 오래 노출되면 당연히 간접 흡연에 노출은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달콤한 향이 나더라도 전자담배 향인가? 그런 느낌만 들어도 사실 주변 사람들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중요하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사용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 청소년들이 흡연을 시작하는데 중요한 동기 유발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영화 속 흡연 장면, 드라마 속 흡연 장면, 웹툰 속 흡연 장면, 이런 아이들이 보고 있는 매체에서 나오는 흡연하는 모습입니다. 단순하게 흡연 장면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배우,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그 행위가 나빠 보이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TV 방송사들이 청소년들이 보는 프로그램에서는 흡연 장면 쓰지 마세요. 서로 간에 약속도 하고요. 자, 그런데 아이들이 많이 보는 SNS, 유튜브, 그 다음에 지금 OTT 프로그램들. 사실은 지금 뭐 복잡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뭐 방송통신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상 문제들로 인해서 이런 관리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 문제는 이런 기업들이 또 국내에 있는 게 아니라 뭐 유튜브만 하더라도 해외에 있는 기업이에요. 제가 국가금연지원센터장 할 때는요, 공식적으로 보건복지부 로고, 저희 센터 로고까지 박아서 유튜브에 보내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건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냐. 회신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 정부도 노력을 해도 사실은 쉽게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요, 불필요한 흡연 장면을 없애고 싶다.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사실 청소년 여러분들 혹은 저 같은 전문가들, 시민사회단체들이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배우가 흡연 장면을 제일 많이 찍었지? 어떤 영화 배급사가 청소년 영화 등급인데 흡연 장면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었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미국은 이 활동을 50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냐면 디즈니에서 나오는 달마시안 그 영화 있죠? 뭐 이 멍멍이 101마리 나오는 그 영화가 최근에 리메이크가 됐죠. 그 영화가 리메이크 될 때 흡연 장면이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원래 원작엔 잘 아시겠지만 그 여자 주인공이 항상 곰방대를 물고 있죠. 근데 새로 리메이크 되는 영화 실사판에서는 흡연 장면이 단 한 장면도 나오지 않아요. 그게 지난 50년 동안 미국이 해왔던 노력의 결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니사는 그런 활동들을 시민단체들이 그런 문제 제기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청소년 등급 영화에서는 절대 한 장면의 흡연 장면도 허용하지 않겠다. 그런 장면이 있으면 우리는 배급하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의사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주도적으로 현황을 파악은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후속 조치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이런 후속 조치들이 좀 이렇게 자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면 영화를 만드는 분들이나 배우분들이나 영화 제작사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은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올 때, 영화 우리 유튜버들 중에서 흡연 장면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이 유튜브 그렇게 딱 얘기했을 때 그거 자체가 본인에게는 굉장히 불명예스럽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정작용을 만들어야 되는 게 한편으로 이 뭐 표현의 자유나 여러 가지 이슈들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담배는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변할 겁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지만 내년에는요 니코틴 파우치라고 하는 전혀 다른 담배 이야기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 바뀌는 담배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저와 같은 전문가들의 노력들이 합쳐져서 이 담배 문제를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해결하는데 역할들을 각자의 위치에서 해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또 우리 아이들을 담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열정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생겨나시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